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리엔탈 수비학 청기수로 조 바이든의 실제 운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어러신이 양력으로 1942년도 11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숫자를 합치면 4가 되죠. 이것은 6이 됩니다. 이것은 10이 되고요. 이 두 숫자를 합치면 또 10이 됩니다. 공원 지우고 더하면 2가 나오는데 2가 운명수고 5와 8은 운명 계율수에 해당됩니다. 운명수 2를 중심 좌표로 잡아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1이 나오는데요. 1이 공망수고 4와 7은 계열수입니다. 이 운명수와 공망수에 들어가지 않는 3은 제외수고 6과 9는 제외수 계열수에 해당합니다. 11살에 펜실베니아주에서 델라웨어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살. 이것은 미국 나이 만 나이입니다. 우리 온 나이를 치게 되면 한 13살 정도 되겠죠. 태중의 10개월을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나이에 상계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12달이 지나야만이 비로소 한 살을 먹습니다. 우리는 태중에 있는 그 자체도 인격체로 인정해서 한 살을 상계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해가 바뀌면 또 한 살을 먹습니다. 이어런처럼 11월 20일 연말에 태어나면 어이없이 2살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2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만 나이로 통변을 할 것이냐, 수비학에서 온 나이로 통변을 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그냥 만 나이를 쓰고요. 동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온 나이를 쓰면 됩니다. 숫자라는 것은요,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 이 속에는 에너지 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기는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 에너지가 작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쪽을 그대로 쓰자 이겁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구 주소를 쓰다가 신주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숫자가 바뀌어서 부동산의 운명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통변의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살이니까 11살을 더하면 2가 나오는데 2는 운명수죠. 단순하게 그냥 이사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런 숫자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에 커다란 어떤 전환점,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는 그냥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는 망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사를 하게 되면 망합니다. 잘못하면요, 이사는 성사다. 이사를 잘하면 불같이 일어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는 그래서 태길을 해야 되겠죠. 태길과 방향을 잡습니다. 방위를 잡죠. 태길은 뭡니까 이게? 시간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간 에너지. 이것은 방위는 뭡니까?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개운해 나가는 방법이 이사 방법이다. 이것을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사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사람 다칩니다. 자, 그래서 11살에 펜실베니아주에서 델라웨어주로 이주한 것은 내 인생에 커다란 전기가 왔다. 이렇게 수비학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1961년도에 델라웨어대에 진학을 합니다. 이것은 7이고 이렇게 합치면 10인데 공을 지우고 8이 나오니까 운명 계열수가 나왔죠. 그 중에 조금 약한데 이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뭐 대수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학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진로와 장래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 전환기입니다. 이것도요. 학생 수가 688명이었어요. 16이고 이것은 7이 되고 6을 내려서 계산을 하게 되면 13인데 4가 나오는데 4는 공망 계열수인데 학생 숫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나하고 안 맞았네. 이 중에서 506등을 했답니다. 이것을 더하면 11이고 운명수 2가 나왔네요. 506등 한 것이 그러면 내 운명을 결정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506등은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 외에 다른 일을 많이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운명수는 학교의 성적 습자까지 관여하고 동기 감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18세니까 9가 나오잖아요. 9는 이게 뭡니까? 제외수 계열입니다. 제외수니까 학과 공부는 제외시켜놓고 열외고 나가서 딴 일을 열심히 했다.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혹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해서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리 통변을 하나, 저리 통변을 하나, 통변 백변입니다. 자, 196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12조 3이고 이것은 10이니까 그냥 1로 내리면 이게 4가 되는데 공망수가 나와요. 공망수나 공망계열수의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허하게 끝납니다. 공망, 말 그대로 공치고 망하는 겁니다. 이 결론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망이나 공망 계열수에 해당하는 해를 택이라 가지고 결혼을 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 운명수에 나의 공망이나 공망 계열수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도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결혼은 진짜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나이가 23살 때는 이것을 5를 만드는 운명 계열수인데 내 운명을 전환시키고자 결혼을 했으나 이것은 공망이 돼서 허무하게 끝났다. 이런 통변이 나오죠. 자, 하급 건강을 사유로 5번에 걸쳐서 입영 연기를 했다. 운명 계열수죠. 이것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어떤 면에서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청문회 불려나가서 그때 왜 연기를 하고 깨를 부렸냐, 엎어치고 매치고 이리 치고 저리 차고 울러매고 그냥 뭐 태클 걸고 풍차 돌리기에다가 그냥 막 겨차기 니킥에다가 난리가 나겠죠. 자, 첫 번째 만약에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를 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망수니까 이때 베트남전이 한참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때는 전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수니까 내 운명의 전환기가 돼서 그냥 군인으로 나는 남아서 평생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갔더라면 재회수니까 보직이 좀 한직으로 가가지고 편한 데서 내가 훈련도 안 하고 전투도 안 하고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갔더라면 또 어떻습니까? 공망계열수니까 이때는 총탄이나 파편을 맞아가지고 몸이 다치는 상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 갔더라면 또 운명이 바뀌는데 이때 내가 안 간 것이 내 운명을 또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리고 만약에 여섯 번째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건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갔더라면 또 편안했겠죠. 재회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산술 정도 더하기면 우리가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 이런 게 일일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 그냥 이 숫자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개명한 자세로 이 수비학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1970년도에 뉴캐슬군 의회 의원에 선출이 됩니다. 이것은 7이고요. 이것은 10이죠. 지우면 8입니다. 운명을 전환시키는 운명 계열수 중에 대체적으로 좀 약한 수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작은 군 의회 의원이 선출이 됐지만 이것은 뭡니까? 내 정치적인 출발, 스타트 라인에 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27입니다. 9가 나오네요. 9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좀 뭡니까? 재배수인데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숫자로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72년도에 드디어 1% 차로 1, 이 숫자의 공망수입니다. 1%입니다. 이거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차로 연방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다. 1% 차면 이거 기적이네요. 기적이 일어났어. 자, 이건 9죠. 이건 10이죠. 그러면 이거 또 지우면 또 10이 나오죠. 1이 나오잖아요. 또 1이라는 공망수가 또 나왔어요. 자, 이분이 연방 상원 의원에 된 것은 커다란 이벤트입니다. 커다란 이벤트는 크게 발했다. 자, 1971년 공망의 해에 큰 발전이 있었어요.
공적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적명, 명성을 떨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항용유예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높이 올라간 용인이 반드시 후회함이 있으리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는 원인 제공이고 추락은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명성을 얻고 좋은 일은 있었지만 내 가족 관계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나타났는데 첫 부인 일이죠. 첫 딸 일이죠. 첫 딸이 1살입니다. 또 일이죠. 그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가지고 사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분하고 1이라는 숫자하고는 잘 안 맞아요. 첫 부인, 첫 결혼, 첫 딸, 첫 아들, 장남, 그 다음에 뭡니까? 첫 대권 도전, 이런 게 다 안 맞아요. 1이라는 숫자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만 재수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네는 재수를 함으로써 전화위복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를 주는, 용기 100배 시켜주는 그런 말이 됩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1988년도에 첫 대권 도전, 첫 대권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16이죠. 이건 7이잖아요. 이거 더하면 10인데 8이 나오는데 운명을 결정하는 작은 숫자가 나서 이것은 그냥 깔짝깔짝하고 맙니다. 첫 대권 도전 경선에 실패했다. 자, 이것이 첫이라는 일이 떠서 그래요. 첫 번째는 연습 삼아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분은요. 자, 무진이죠. 무진. 상관이잖아요. 관을 찰 수 있습니까? 없어요. 45세잖아요. 제외수 군대 뭐가 됩니까? 제외된 거죠. 이것도 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오바마와 민주당 내에서 대권 경선을 하다가 중국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신예 오바마가 너무 성천지서로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사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마를 밀어줬으니 오바마가 얼마나 이쁘게 받았겠어요. 그래서 부통령이 됐는데, 자, 대권 경선 도전한 것은 좋은 일이죠. 이것은 합치면 10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1입니다. 공망의 해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전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도전해서 좋아서는 나쁜 일이 반드시 있어요. 중도 포기한 게 나쁜 일이에요. 이것이 또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서 좋은 일이 생겨서 부통령이 된 거잖아요. 자, 무자년이니까 무토는 상관입니다. 상관이니까 관을 못 차는 거죠. 근데 자수가 들어와서 뭡니까? 관을 힘을 실어주네요. 65세입니다. 자, 2가 나왔죠. 내 운명을 결정하는 대권 가도록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5가 나오는데 오바마가 재선이 돼서 부통령이 됩니다. 또 관이죠. 정관이잖아요. 69세입니다. 69면 뭡니까? 15죠. 15면 6인데 제외수 계열수입니다. 제외된 거죠. 대통령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도 이것은 뭡니까? 그냥 8이 나오네요. 8이니까 내 운명을 전환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에 왔는데, 장남 보호바이든, 장남은 1이죠. 1하고는 인연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호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사망을 합니다.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 장남 보호바이든은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 바이든의 정치적인 후계자로 지금 한창 크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조 바이든의 분신입니다. 근데 분신이 갔어요. 그러니까 운명의 작은 어떤 전환이 오고 나는 공망을 맞이했죠. 나이는 또 72세니까 이게 9가 나오니까 참 이때는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쉬고 싶었을 겁니다. 제외수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휴양을 갔을 수도 있어요. 확인을 못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게 7이죠. 2를 더하면 9가 나오잖아요. 제외수잖아요. 제외 계열수인데 장남 사망 충격으로 대선 불출마를 했다. 여기서 9가 나온 것이 그대로 이동을 했죠. 이것은 잘한 겁니다. 이때 해봤자 안 됩니다. 사주를 보십시오. 유에 들어왔잖아요. 될 리가 없죠. 한 템포 쉬어가는 올이니까 쉬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충전으로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75세는 뭡니까 이게? 12잖아요. 또 3이잖아요. 제외수 나왔으니까 쉬는 게 맞는 거죠.
자, 2019년도에 민주당 대권 후보로 확정이 됐다. 이건 10이니까 그냥 1입니다. 2와 더하면 3이 나옵니다. 아니 3은 제외수인데 선생께서 여태까지 설명한 게 제외수는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권 후보로 확정이 됩니까? 이렇게 보면요 활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상 8월 달에 대권 후보를 확정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당이. 그럼 이 두 숫자를 합쳐야 돼. 11이고 2가 되잖아. 2니까 8월 달은 나에게 운명의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권 후보로 확정되는 운명수 2가 왔다. 커다란 전환점이다. 2020년에 드디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공망수 4잖아요. 당선이 됐지만은 공망 계열수가 들어와서 시끌벅적 했습니다. 시끌벅적 됐어요. 뭐 그냥 재검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재검표를 하니 어쩌니 뭐 무슨 투표니. 자 2021년도는 2012년도 오바마가 재선할 때 5와 같은 운명수가 나왔죠. 운명 계열수가. 그래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해필 말입니다. 46대예요. 이게 46은 10이고 공망수 1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이 어째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공짜인데 공허한 자리에 내게 아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수비학상 통변입니다. 실제 제가 이런 얘기 했다면 잡혀갈 수 있는데요. 자, 이 공망수 중에서도 올라가면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렸어. 이게 바로 항용유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갔으면 크게 떨어질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과연 보장을 할지 혹은 건강상은 어떨지 건강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때 이제 명리를 보는데 신축년이고 이 신축년이고 기미대운이죠. 이것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로서 좀 시끌벅적한데 2021년도에 5가 나오죠. 8월달 보게 되면 지난달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5하고 합치면요 13이 나오고 이게 4가 나오잖아요. 공망수가 나왔잖아요. 지난달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조금 결정이 돼가지고 이게 말썽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달에는 9월 달에는 14가 나와서 5가 떨어진데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달입니다. 운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알았더라면 어떤 정책에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비학을 가지고 국가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명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달, 그 다음에 10월 달로 가게 되면 그냥 6이 나오잖아요. 6이 나오는데 뭡니까? 이것은 제외수가 나오니까 이때 휴가를 가든 휴양을 가서 조금 에너지를 바꿔서 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2021년도는 5지만은 2022년도는 6이 나와서 제외수가 됩니다. 이분이 내년에 어디 가서 쉴 것 같은 그런 암시가 떨어졌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명리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